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유라희는 갑자기 멈춰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아들 민준의 여자친구인 유라린이 방금 전 집을 나서며 입은 그 꽉 끼는 블라우스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 순간 라희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충격을 느꼈다. 라희는 45세의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아들 민준을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왔다. 민준은 대학생으로 최근 라린이라는 밝고 매력적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라린은 23세로 예쁜 미소와 활기찬 성격으로 가족 모두를 사로잡았지만 라희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라희는 처음 만난 날부터 라린의 눈빛에 끌렸고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더 강렬해졌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라린은 민준의 손을 잡고 웃었다. 라희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갈등했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녀는 내 아들의 연인일 뿐이야. 하지만 라린이 시선을 마주칠 때마다 라희의 마음은 흔들렸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 기준이 그녀를 압박했다. 라희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긴 걸까? 그녀는 결혼 생활이 무미건조해진 지 오래되었지만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었다. 다음 날 라희는 카페에서 일하다가 라린을 만났다. 라린이 민준을 기다리며 들어온 것이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라린의 밝은 인사가 라희의 가슴을 울렸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라린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라희는 그 말에 공감했다. 자신도 젊었을 때 그런 꿈을 가졌지만 결혼과 육아로 포기했다. 그 공감이 라희의 감정을 더 키웠다. 저녁에 민준이 라린과 데이트를 나가자 라희는 혼자 남아 고민했다.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라린을 보면서 느끼는 이 감정은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까?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가족이 무너질 텐데. 라희는 남편에게 털어놓을까 고민했지만 그는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해라는 말을 자주 하는 남편이었다. 며칠 후 라희는 우연히 라린과 단둘이 쇼핑을 가게 되었다. 민준이 바빠서 대신 부탁한 것이다. 쇼핑몰에서 라린은 옷을 입어보며 라희의 의견을 물었다. 어머님, 이 옷 어때요? 꽉 끼는 거 좋아하세요? 라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 순간 라희는 자신의 시선이 라린의 몸매에 머무르는 것을 느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라희는 서둘러 대답했다. 예쁘네, 라린아. 쇼핑 후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라린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사실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헤어졌죠. 라희는 충격을 받았다. 라린도 같은 감정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니. 그 고백이 라희의 마음을 더 흔들었다. 라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애썼지만 라린의 눈빛에서 무언가 공감되는 것을 느꼈다. 집에 돌아온 라희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았다. 나는 누구야?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지? 사회의 정형화된 역할이 그녀를 옥죄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중년 여성으로서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라희는 인터넷으로 동성애 관련 기사를 검색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지식이 그녀의 갈등을 해결해주지 않았다. 그날 밤, 라희는 꿈을 꾸었다. 라린과 함께 자유롭게 웃는 꿈. 깨어나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해? 라희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직면할 것인가?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가족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었다. 라희의 일상은 점점 변화했다. 라린을 볼 때마다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민준이 라린과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 라희의 가슴은 아팠다. 그럴 수 없어. 하지만 왜 그럴 수 없는지 그녀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다. 라희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려 했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외로움 속에서 그녀의 내면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라희의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라린이 민준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을 보자 라희는 질투를 느꼈다. 이건 미친 짓이야. 그녀는 자신을 탓했다. 하지만 라린과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라린은 라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민준 오빠와는 좋지만 가끔 자유가 그리워요. 어머님처럼 강한 분이 되고 싶어요. 라희는 그 말에 감동받았다. 자신을 강하다고 보는 라린의 시선이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죄책감이 따랐다. 라희는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다. 요즘 마음이 복잡해. 남편은 무심코 대답했다. 일이 피곤한가 봐. 쉬어. 그는 라희의 내면을 이해하지 못했다. 결혼 20년. 그들의 관계는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라린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라희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나는 라린을 사랑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한국에서 중년 여성의 동성애는 비난의 대상이었다. 라희는 TV 드라마에서 본 동성애자들의 고통을 떠올렸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따가운 시선. 그녀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느 오후, 라희는 라린을 카페로 초대했다. 라린아, 이야기 좀 할까? 라린은 밝게 웃으며 왔다. 대화 중 라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의 그 과거 여자친구 아직 생각나? 라린은 놀라며 대답했다. 네, 가끔요. 하지만 이제는 민준 오빠가 있어요. 라희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뻔했지만 참았다. 그날 저녁, 민준이 라린과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엄마, 라린이랑 결혼할까 봐. 라희는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빨리. 민준은 웃었다. 왜, 엄마도 라린 좋아하시잖아요. 그 말에 라희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좋아함은 민준의 그것과 달랐다. 밤에 라희는 울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숨겨? 다음 날, 라희는 라린과 산책을 나갔다. 한강공원에서 라린은 갑자기 말했다. 어머님, 요즘 저한테 이상하게 느껴지세요. 제 시선이. 라희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라린도 느꼈단 말인가? 라희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라린의 눈빛은 의심스러웠다. 라희의 내면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익명으로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하지만 선택의 대가는 고려하세요. 라희는 가족을 생각했다. 만약 고백하면 민준은 상처받을 테고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라린과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했다. 라린이 카페에 자주 오며 라희와의 대화가 길어졌다. 어느 날 라린은 어머님, 저도 어머님 좋아해요. 친구처럼. 라희는 그 말에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꼈다. 친구처럼. 그 이상은 안 된단 말인가? 사회적 압력이 라희를 괴롭혔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TV의 보수적 메시지. 라희는 동성애 커뮤니티 온라인 포럼을 둘러보았다.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고통을 공유했다. 나 혼자가 아니야. 그 생각이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을 파괴할 수 있었다. 라희는 결정을 내렸다.
감정을 억누르기로. 하지만 그 결정은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 라린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민준과 라린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라희의 고통은 커졌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왜 지금 이런 감정이 생긴 걸까? 억압된 욕망 때문일까? 갈등이 고조되면서 라희는 라린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어느 날 민준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라린이 집에 왔다. 어머님, 민준 오빠 기다릴게요. 라희는 긴장된 마음으로 차를 대접했다. 대화가 깊어지자 라희는 실수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라린아, 너를 보면 내 마음이. 라린은 놀라서 물었다. 무슨 뜻이에요? 라희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는 너를 사랑해. 여자로서 라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그게 가능해요. 라희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사실이야. 라린은 혼란스러워하며 집을 나갔다. 그 고백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라린은 민준에게 말할지 고민했다. 그녀도 과거에 여자를 사랑한 적이 있지만 이제 민준과 안정된 삶을 원했다. 하지만 라희의 고백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나도 어머님께 끌렸어. 라린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민준이 돌아온 후 라린은 그와 대화를 피했다. 민준은 이상함을 느꼈다. 라린아, 무슨 일 있었어? 라린은 거짓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라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었지만 끌림도 있었다. 라희는 고백 후 후회했다. 가족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다. 남편이 눈치챌까 봐 조심했다. 하지만 라린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어머님, 만나요. 그들은 공원에서 만났다. 라린은 말했다. 저도 어머님 좋아해요. 하지만 민준 오빠가. 라희는 절망했다. 나 때문에 내 삶을 망치지 마. 두 사람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만남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위험했다. 사회의 시선이 두 사람을 압박했다. 라린은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친구는 말했다. 그건 불륜이야. 포기해. 라린은 갈등했다. 민준은 점점 의심했다. 라린의 행동이 이상했다. 그는 어머니와 라린의 관계를 추궁했다. 엄마, 라린이랑 무슨 일 있어? 라희는 부정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가족 내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라희의 내면은 찢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 민준을 위해 포기해야 해.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는 건 고통스러웠다. 라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민준과의 관계를 유지할지 라희를 선택할지 고민했다. 사회적 정황이 두 사람을 괴롭혔다. 한국의 동성애에 대한 편견, 가족의 기대. 라희는 뉴스를 보며 동성혼 법안 반대 시위를 보았다.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 그 생각이 그녀를 절망케 했다. 결국 라리는 결정을 내렸다. 민준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오빠, 미안해. 나 어머님을 사랑해. 민준은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는 분노하며 집을 나갔다. 민준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가 소리쳤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여자친구를. 라희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미안해, 민준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준은 배신감을 느꼈다.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남편도 알게 되었다. 민준이 말한 것이다. 남편은 분노했다. 이혼하자.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라희는 절망했다.
그녀의 선택이 가족을 파괴했다. 라리는 민준과 헤어졌고 라희와의 관계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친구들의 멀어짐. 라희는 직장을 잃었고 라리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레즈비언이라는 낙인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라희의 내면은 여전히 갈등했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녀는 후회와 행복을 동시에 느꼈다. 라린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했지만 잃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 민주는 연락을 끊었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라린도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털어놓았고 부모님은 반대했다. 집에서 나가 라린은 독립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상담을 받으며 감정을 다듬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동성애자 권리운동에 참여하며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 민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는 상담을 받았고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라희에게 연락했다. 엄마, 아직 화나지만 이해하려 해. 라희와 라린의 삶은 변화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라린은 디자이너가 되었고 라희는 새로운 카페를 열었다. 하지만 일은 가족의 빈자리는 컸다. 사회적 논란이 두 사람을 둘러쌌다. 미디어에서 비슷한 사례가 보도되며 그들은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다. 사랑은 선택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크죠. 두 사람의 관계는 시험을 받았다. 라린의 옛 친구가 나타나 유혹하자 라린은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라희를 선택했다. 너 없인 안 돼. 그 선택이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고난 속에서 두 사람은 성장했다. 라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억압된 욕망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라리는 젊음의 충동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배웠다. 그들은 함께 운동에 참여하며 사회 변화를 촉구했다. 민준과의 화해가 서서히 이루어졌다. 그는 라희와 라린을 만나며 엄마의 행복이 중요해라고 말했다. 가족은 재구성되었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남편과의 이혼은 끝났고 라희는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사회의 정형은 여전했다. 동성애에 대한 차별, 법적 보호의 부재. 두 사람은 그 속에서 버텼다. 라희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자 했다. 라리는 라희에게 말했다. 우리가 선택한 길, 후회 안 해. 라희는 미소 지었다. 나도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상처가 있었다. 잃은 것들, 민준의 상처, 사회의 비난.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 하지만 항상 긴장감이 따랐다.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랑의 형태가 사회의 규범을 초월할 때 그 선택은 옳은가 그른가?